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하는 직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그 대구 경북 지역, 그 대구의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을 모시고 현지 분위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지금 서울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데요. 예. 제가 듣기로는 지금 뭐 대구, 경북 어느 지역 다 막론하고 의원님들께서 뭐 1분 1초가 가깝게 지금 지역구 돌아다니시고 있는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시간 굉장히 귀한 시간 내주신 것 같은데 오늘도 뭐 사실은 지역구 다 돌아보다가 KTX 오셨죠? 타고 지금 금방 내렸어요. 예. 오자마자 막 헐레벌떡이죠. 뛰어오는 길이. 요즘 하루 일과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네. 또 그 뒤에 우리 와룡산이 있는데 몇 시에 와룡산도 일어나세요? 몇 시에? 한 5시 반, 10시 일나고 일어나셔가지고. 보통 6시 반부터 야유회나 산악회 차량 그 버스들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네. 또 우리 지역구가 이 대구 시내에서 다 출발하는 그 우리 성서 IC가 있어가지고 성서 인터체인지 거기서 이제 고속도로 타니까 주로 거기서 타려고 그 입구에서 또 이래 집합하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예. 그래서 또 우리 지역에 또 아파트 산악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뭐 조그맣게 산악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산악회 출발하는 거 다 인사드리고 아침에 네. 또 뒤에 시간 날 때는 우리 그 바로 뒤에 와룡산 쫙 올라가서 또 네. 예, 제가 그 18대 때 낙선을 하고 네. 그때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낙선을 해가지고 좀 4년 이라는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네. 거의 매일 올라갔어요. 예. 그래가 산에 올라가 또 오랜만에 또 인사하고. 네. 왜냐면 산에 올라오는 분들은 아주 그 건강하신 분들이고 아주 네. 생각도 긍정적이시고 예. 오랫동안 보니까 굉장히 친해졌어요. 네. 그것도 있고 뭐 이제 또 시간이 좀 남으면 자전거 타고 이렇게 쭉 아침에 이제 뭐 장사 준비하시는 분들 쭉 인사도 하고. 낮에는 뭐 행사가 많습니다. 네. 이 국회의원 되고 나니 별로 안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전부 다 가야 돼요. 행사 웬만하면. 얼굴을 다 예. 대표해야. 웬만하면 다 가가지고 인사하고 또 축사도 하고 해야지. 여 갔다가 여는 빠지면은 그럼 여는 와노녹 하고 막 엄청 서운해하시죠. 서운해합니다. 네. 특히 또 선거도 다가오고 해서 그런지 더 네. 그렇고 그래서 낮에 계속 여러 행사 댕기고 인사하고 그다음에 이 상가 같은 데도 가서 또 인사하고 네. 또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모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뒤져보면. 네. 그런 거 다 다니고 최근에 한 달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송년회가 그러시군요.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피크였는데 네. 오늘 저녁에 지금 꽉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뭐 빨리 또 어쩔 수 인터뷰 없이 마치고 가셔야 되겠네요. 네. 오늘 늦었고 이제. 아이고. 그분은 또 근데 서운하시겠네. 네. 그거는 이제 뭐 네. 우리 집사람이 또 대신 또. 가서 아이고 네. 뭐 서울에 이제 언론 인터뷰 있다 하고 또 얘기해. 근데 그런데 쭉 가가지고 하는데 그 지난주 금요일 날 17군데. 하루에. 하루에 그날 밤에. 송년회를. 네. 그 다음에 그 전날 목요일 날이 15군데가 그랬어요. 근데 네. 그게 이제 뭐 공식적인 무슨 뭐 관변단체 뭐 이래 송년회도 있지만 소규모로 하는 데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 중에 저하고 친한 분들이 있어요. 네. 아이고 잠시 와가지고 얼굴 딱 비치고 충성하고 가면 된다. 네. 그래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뭐 형님 누님 하면서 제가 인사 댕기는데 이게 저녁 시간이 6시부터 네. 빨리 해도 5시에는 저녁 시간 안 잡잖아요. 그렇죠. 6시부터 막 소주 한 잔 먹고 얘기 나누고 해도 8시 반 정도 되면 대충 끝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사이에 이걸 다 다 돌아다니까. 돌아가시니까. 네. 근데 어떤 데 가면은 형이야 나 대가나 하면서 앉아봐라 해가지고 이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앉아봐라 그렇죠. 해가지고 네. 그래도 뭐라도 하나 묻고 가야지. 자 진짜 잘하고 있어요. 한잔 하소 하면 네. 그것도 안 받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아이고 예 하고 또 받고 네. 또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면 또 20분 30분 지나가 정말 정신없었어요. 12월 달 저녁에 정말 바빴었어요. 하여간 이게 지금 이제 내년 총선의 공천이 결국 이제 경선으로 뭐 국민 공천이니 경선이 이런 게 되다 보니까 더 굉장히 힘드실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힘드실 것 같네요. 총선이 조기 과열됐습니다. 네. 그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기존에 있던 어떤 그 공천 룰이라든지 그렇죠. 전체적인 이 공천의 흐름 자체가 네. 공천심사위원회라는 조직에서 했었고 그렇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여론조사도 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당협 당무 감사도 하고 하지만 네. 전체적인 지지도 살펴보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다가 이 무슨 뭐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가 나오고 경선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굉장히 조기 과열돼가지고 네.
지금 뭐 오픈 프라이머리는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만 저 그때도 제가 오픈 프라이머리 취지는 좋습니다만 하고 제가 문제점 몇 가지 지적은 했었습니다. 네. 또 뭐 대표께서도 그 문제점을 알고 계시면서도 결국은 이 새로운 시스템의 공천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네. 의지가 굉장히 강하셔서 그렇게 주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픈 프라이머리의 가장 큰 단점은 네. 돈 선거가 부활될 수 있습니다. 아직 총회하고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유지하고 뭐 그 또 지역 지금 뭐 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기초단체장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구의원 시의원들 중에서도 지역에서 사업하고 또 뭐 하면서 이 돈을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돈 선거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조직 선거, 돈 선거, 조직 선거가 괜찮죠. 근데 돈 선거가 부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 다음에 굉장히 혼탁해집니다. 경선 과정 자체가 비용도 굉장히 엄청난 뭐 비용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의 이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이상적인 그런 공천 시스템 이면에 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많은 부작용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게 처음에 우리 당에서 그런 정말 이 상향식 공천, 네. 소위 국민들, 주민들의 의지를 반영한 공천을 하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뜻이 좋습니까?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여기서 구청장 몇 년 했는데 내가 여기서 구의원을 10년, 15년 했고 시의원도 10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막 붙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난맥상을 좀 짚어보면 네. 이렇습니다. 당의 우리가 기업의 목적은 영리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말 부를 창출하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듯이 당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권을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어느 지역이든 정말 제대로 된 후보를 내세워서 네. 선거를 이겨야 됩니다. 네. 이겨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은 근데 이제 소위 이제 그 TK 지역 말씀하신 TK 지역, PK 지역 또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이제 정부 여당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으면은 굉장히 유리한 입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 무슨 뭐 다른 분들은 얘기합니다. 야, 뭐 저 TK가 고민할 거 뭐 있노 하고 말이지. 예? 네, 그렇게 보죠. 서울에서 그렇게 보입니다. 공천만 네. 받으면 끝나는 깃발 꽂으면 끝나는 거 아이가. 그것 때문에 네. TK 지역은 예선이 굉장히 뭐 그렇습니다. 치열합니다. 굉장히 치열하고 다른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 같은 국회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다른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새누리당 지지자들, 그다음에 새정연 지지자들 해서 네. 쭉 구분이 돼 있고 조직들도 구분이 돼 있고 소위 이제 중간에 있는 어떤 표를 얼마나 흡수하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끼리 얘기로 저도 이제 언론 출신입니다만 네. 공중전은 얼마나 잘하느냐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지금 뭐 야당 같은 경우에 지금 쪼개지고 안철수 의원이 티 나오고 네. 새로 뭐 만드닝 하고 있고 하는데 그런 전체적인 틀 속에서 움직이는 여론의 향배에 굉장히 좌지우지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TK 지역은 사실은 당 공천이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전부 다 그 후보들이 나오고 하면은 전부 다 그 새누리당 내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지지자들 내부에서. 그래서 굉장히 혼탁해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도 뭐 지금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 지역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예비 후보가 4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달서갑이 굉장히 그 예, 조기에 4명이 나와 점화됐다고 있고 하는데요. 4명이 나와 있고 지금 다른 지역도 뭐 4명인데도 있고 뭐 전직 국회의원들조차도 전부 다 지금 네. 지금 뭐 주성영, 이명규, 뭐 배영식 의원부터 시작해서 다 다시 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이제 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냐? 그러면은 오히려 뭐 전략 공천을 해야 됩니까?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전략 공천이 필요한 데는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 소위 이제 상향식 공천 때문에
그러니까 수도권이라든지 이 서울 지역이라든지 소위 이제 서울 수도권이 사실 인구의 반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전체적인 그 틀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기준 거점이 되는데 불구하고 지역 대구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은 전략 공천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 좀 전에 부분에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문제점 그렇죠 문제점 지적하셨으니까. 지적을 했고 자, 그렇다면 그다음에 네. 사실 이 어떻게 보면은 네. 룰 자체가 서울 수도권하고 지역 또 뭐 저기 호남 지역, 영남 지역, 충청도 지역 이렇게 약간씩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의 룰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으면은 그 전체적인 그 선거의 향배, 그다음에 여론의 흐름, 네. 그다음에 이 정부의 전국 주도권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파악을 해서 네. 그리고 사실 새누리당은 한 몸으로 나가야 됩니다. 네. 지금 저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굉장히 한 명만 아니 그 많은 국회의원들 많은데 작은 상임위에 소위에서 딱 한 명만 반대하면 아무 그렇죠. 통과. 나는 그러니까, 이게 네. 민주주의. 내가 그 얘기 좀 물어봤습니다. 아, 예. 19대 국회 들어가서 정말 충격받았어요. 네. 민주주의는 뭡니까? 아니 반대 의견이 있고 하면 오케이 정 안 되면 우리 표결하자 해서 표결을 해서 네. 예? 다수결로 돼야 한 명이라도 더 되는데. 많으면 아니 한 표라도 더 많으면 대통령 당선되고 한 네. 표라도 더 많으면은 국회의원 당선되고 다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의견이 맞지 않으면 다수결로 하면 되는데 예. 다수결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법안 소위 같은 게 뭐 6명 있다고 칩시다. 네. 전체 상임위가 한 10명에서 15명 있고 합해서 뭐 한 20명에서 30명 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안 소위, 예산 소위, 뭐 정원 소위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법안을 통과를 시키려면 스타트가 이제 상임위에 있는 법안 소위란 말이에요. 네. 지금 계속 통과가 안 되고 지금 국가 경제가 엄청나게 지금 문제인데 기업 활력 제곱 특별법 있지 않습니까? 네. 소위 원시화법 이게 우리 상임위인데 산자위인데 이게 법안 소위에서 예를 들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당 의원 6명 다 찬성일 거 아닙니까? 야당 의원 4명 찬성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티는 안 내지만 아이고 뭐 이거 좀 상황 보니까 좀 해야 되겠네 슬쩍 그리고 또 뒤에서 또 간사들끼리 얘기를 하잖아요. 네. 한 명이 딱 틀어주고 난 안 되겠다 이거는. 그럼 통과가 안 됩니다. 네. 그럼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뭐한 명 반대하는 분은 막 신문에도 나고 그러대요. 아니 그럼 민주주의냐고 이거. 네. 똑같은 현상이 전체 상임위에서 벌어지고 네. 또 법사위 넘어가서 또 벌어지고 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무슨 이 법안 하나 가지고 이렇게 정말 네. 전문적으로 파고들고 하는 게 사실은 상임위 어렵죠. 의원들이 네. 법안 소위에서 제일 내용을 잘 압니다. 기업 활력 제고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불과 몇 년 전까지 전 세계 1위 하는 게 뭡니까? 조선 아닙니까? 네. 현대, 대우, 조선 사업 얼마나 우리가 정말 자긍심을 느낄 정도로 우리가 배는 제일 잘 만든다. 그리고 철강, 포스코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석유화학,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해서 얼마나 그 제조 기술도 좋고 네. 석유 한 방울, 기름 한 방울 안 나지만 그걸 들고 와서 제조를 해서 하고 하는 석대법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통과가 안 돼가지고 야 싱가포르요 그걸 네. 석대법을 그 싱가포르이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제3자 무역 비슷한 거예요. 네. 깔 끌고 와서 조합해서 중국 같은데 중국을 독점하고 있어요. 싱가포르. 기술은 우리가 훨씬 좋은데 그거 통과시키면요 우리가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기활법 다시 돌아갑시다. 기활법 가서 그러면 그 기업들이 지금 아시겠지만은 원유값 하락, 원자재 하락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 IMF 직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계속 네. 도래되고 있다.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럼 그 기업들이 많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기업 6-7개라고 생각하지만 그 밑에 있는 협력업체, 납품업체들 줄줄이 쫙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엄청난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그 뭐 LG면 LG, SK면 SK, 무슨 뭐 또 저 대우조선, 뭐 현대조선도 있겠지만 그런 회사들이 무너지면 그 같은 계열사들은 그러면 아이고 뭐 너희들 회사는 좀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치울 것 같아요. 그대로 완전히 도미노로 확산이 됩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이 붕괴 효과가 올 수 있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예? 그 법이 통과 안 되고 있고 대통령은 잠도 못 자고 있고 밤마다. 그렇죠. 자,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당이 이제 다수 의석을 확보를 하고 내년 총선에 꼭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도 180석 이상을 확보해서 이 잘못된 선진화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렇기 위해서라면 대구 경북에 계시니까 대구 경북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럼 공천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오픈 프라이머리는 문제가 많다고 하신 거고. 대구 경북 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공천 룰 문제가 네. 지금 특위가 만들어져서 어제 만들어졌죠. 그렇죠. 네. 논의 중이고 그 부분들은 아마 당 지도부하고 네. 공천 특위에서 결정을 해서 아마 제대로 된 방향으로 룰이 만들어질 것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룰이라는 거는 네. 공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 데는 예.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예. 예?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유리할 수 있고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이 유리할 수 있고 그거는 정권 재창출과 180석 이상 확보 네.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영남이나 TK에 해당되는 게 말보다는 어떤 서울 수도권에서의 어떤 우리가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이겨야죠. 네. 위닝 스트래티지를 짜야 됩니다. 네. 공천은 그냥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픈 프라이머리 실컷 해가지고 막 경선 치고 난리치고 해가지고 또 1등 됐는데 뭐 역선택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 사람이 떡 돼서 나가서 상대방 당의 후보하고 붙었을 때 100% 진다. 예? 경쟁력이 이제 떨어지는 후보가 그렇죠. 했을 경우. 했을 예. 경우에 오픈 프라이머리가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트래티지는 전략은 선거 전략은 그때마다 달라집니다. 네. 계속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18대, 17대, 16대, 15대 이게 민심의 흐름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그 정권 창출을 위한 어떤 계획을 짤 때는 그 시대에 맞게 하는 게 맞다, 맞지 않다의 문제를 떠나서 짤 수밖에 없는 그런 틀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천 룰 관련한 이제 특위도 지금 만들어졌고 곧 빨리 만들어서 뭐 선거구 획정 문제까지 포함시켜서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부분들은 그 룰 자체가 전체적인 룰이 되겠지만은 소위 이 지역에 따라 좀 가변할 수 있는. 가면을 예를 들어서 TK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이 경선을 해서 톱이 되는 이 사람은 네. 무조건 지고 A, B, C 후보가 있는데 A도 지고 B도 지고 C도 진다고 생각합시다. 네. 야당 후보한테. 그러면 저쪽에 딴 사람 외부 인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갖고 오면 무조건 이길 가능성이 높다. 네. 이 세 사람보다는. 근데 경선에 넣으면은 지역에서는 이때까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렇죠. 응선을 네. 질 수 있다라고 네. 했을 때는 만약에 우리 저 실장님이 당 대표다. 누구 공천해야 되겠어요? 뭐 당연히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외부의 명망가를 그렇죠. 이제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좀 네. 딜레마도 있고 네. 룰을 만드는데. 근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공천이 된 분이 그 뭐 야당 후보에게 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그 경우는 지금 김부겸 네. 후보가 뭐 좀 뜨고 네, 있는데 유일하게 뭐 수성 정도이고 나머지는 네. 뭐 그 아까 말한 그 A, B, C 맞습니다. 중에 네. 겨루신 분 중에 예. 거기서 경선에서 당선된 분이 사실 이제 그 금배지를 다시 다실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대구 경북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구 경북 어떻게 간다는 예,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그 경선을 해도 문제가 없지. 물론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면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지금 당 경선을 해도 문제가 있어요. 아. 경선 지금 제 지역구도 그렇습니다. 제 지역구 예. 얘기해서 미안한데 예.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 회의에서 예. 소위 기초단체장, 네. 군수구청장을 현직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현직 아니고 1년 전에 2년 전에 그만둔 사람은 그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거고 네. 현직 의원들 중에 현직 저 구청장이나 군수 중에 나오면은 이거는 당심과 민심을 네. 위반시키고 또 균열을 일으키고 지역민들 갈갈이 찢는 결과입니다. 대구에서는 아, 전부 새누리당입니다. 현직 구청장이 예. 나오면. 네. 예.
근데 그 불이익을 주겠다 네. 했는데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네, 지금 구청장이 나왔어요. 얼마 전까지 구청장 지내신 분이 예. 그만두고 나오신다고 12월 초에 네. 사표를 쓰고 나왔습니다. 네. 그런 소위 이제 저는 이제 초선 의원이 돼서 첫 두 해를 2년 연속 원내 부대표를 하면서 또 원내 대변인도 하면서 엄청나게 당직을 맡으면 바쁩니다. 서울에서 뭐 주말에 가끔씩 내려가서 보고 해도 몇 명을 보겠습니까? 사실 국회의원은 세 가지의 큰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산. 네. 예? 예산 나와야죠. 그렇죠. 그리고 법 만들어야죠. 그렇죠. 입법 네. 활동해야죠. 네. 개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장관이 잘하고 있는지, 총리가 잘하고 있는지 감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국정감사. 네. 이런 일을까지 하면서 지역 관리를 하면서 하는 초선 의원은 사실은 굉장히 지역구 관리하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노력을 하고 하도 지역에서 그냥 24시간 정말 있으면서 지역민들하고 구청장 군수는 구청장 하라고 뽑은 거예요. 잘 하라고. 네. 그래서 공천을 줬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소위 주민 접촉도 훨씬 높고 인지도도 훨씬 높고 안 그렇습니까? 네. 국회의원에 이렇게 도전을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자유지만 그게 이제 소위 보신혁신위원회에서 우리 1년 전에 그만둬야 된다. 그 룰을 만들었는데 지금 그게 이제 워낙 총선이 많이 남은 시점에서 올 초에 2월, 3월 얘기되다가 4월 달 얘기되고 뭐 이러다가 네. 그게 이제 서지부지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최근에 근데 뭐 그런 분들한테 보수 페널티 준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설정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불이익을 네. 엄청나게 주겠다 네. 했는데 우리 이제 지역의 구청장이 전국에서 그 얘기를 듣고 최고위원회에서 만장일치 전원일치로 9명 전원일치로 그냥 통과가 된 거예요. 네. 현직 구청장 군수 기초단체장 나오면 불이익을 주겠다. 네. 나와서 이장우 대변인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공천 배제다. 네. 라고 얘기를 해서 전부 다 접었습니다. 네. 예? 지금 공천 룰 얘기하다 옆으로 샜는데 접었는데 유일하게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게 나왔는데 뭐 불이익도 감수하겠다. 그건 뭐 불이익을 감수해도 자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러면? 그런 식이죠.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식의 이제 그 소위 제가 일반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도 저도 40대 지금 후반이고 네. 예? 우리 저 실장님하고 똑같이 비교적 국회의원 이제 특히 TK 27명 중에 제가 제일 젊습니다. 최연소입니다. 그래서 젊은 국회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작용을 볼 때는 야 이게 과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이상적인 상향식 공천이라는 게 네. 어떤 한계가 있느냐. 소위 이 국회의원 감으로 해서 이제 당에서 예. 공천을 주고 또 그 사람이 이제 뭐 자기 고향이나 연고지에서 가서 지역 국회의원 하면서 그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근데 사실 기초단체장은 지역 살림꾼입니다. 네. 지역 살림꾼이고 또 그래서 또 공천을 주는 것이고 근데 그 부분을 자기 정치적 야욕이나 왜냐하면 그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은요 한 제가 뭐 이제 대충 알아보니까 한 뭐 정확한 액수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뭐 10억 뭐 그 구청장이 빠지면 시의원들이 다 또 그 구청장에 도전을 합니다. 네. 시의원 자리면 그거 보궐선거 해야 되죠. 시의원들 빠지면 구의원들이 그것도 도전합니다. 그럼 또 구의원 보궐선거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다발로 한 7, 8개 그런 이제 엄청난 비용을 비용 그 선거 말씀이죠? 비용이 예. 구청장 보궐선거 비용은 전부 국민들 세금으로 다 써야 됩니다. 다 써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게 상향식 공천이 역시 피해가 많으니까. 그렇죠. 이런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네. 이런 폐해라까지 얘기하기보다는 네. 좀 부작용이랄까. 부작용이 많다. 소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형태의 그런 되는 건 아니다. 결선 투표를 도입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결선 투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 입장으로서는 지금 예. 뭐 사실 뭐 초선 의원인 것도 있습니다만은 네. 이게 나름대로 결선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데도 논리가 있습니다. 네.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그 지금 그 특위에서 공천 룰 우리 특위가 만들어지고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그 부분에서 잘 정리가 되지 않을까. 결선 투표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아주 비판적이시지는 않군요. 필요하다면 해야죠. 네. 결선 투표를. 현역 의원들 중에는 반발하는 분들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또 현역 의원이시지만은 예. 또 그것이 그렇게 꼭 예. 일방적으로 비판할 것만 그러니까 아니라 그게 하신다는 제가 게. 지금 똑같이 드린 말씀은 일률적으로 사실 경선 룰이라든지 공천 룰을 일률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어느 지역은 이래 하고 저런 지역은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그 예. 중간 지점을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 약간 이 뭐랄까 이 유동성 있게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조건이나 상황에 맞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이 틀을 만들어 놓고 영어로 하면 그 플렉시블하게 이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공천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은 19대에서 지금 말씀드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정말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가장 젊은 나이에 되셨고 또 초선 의원으로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이 홍지만 의원의 트레이드마크 하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CCTV에 대해서 영유아 보육법 또 CCTV의 설치 강력히 주장을 하신 걸로 사실은 주목을 모았습니다. 근데 사실 CCTV 도입해야 된다 어린이집에 아주 그런 목소리가 높았습니다만 의원분들 대부분이 처음에는 막 주장을 하시다가 갑자기 그 목소리가 싹 수그러들었어요. 그렇죠. 알아보니까는 전국의 곳곳에 조직이 아주 강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압박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이제 그 처음에 높였던 목소리를 확 낮춰버린 그래서 국민들이 상당히 안타까워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께서는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얘기해 주시죠. 이제 되니까 예상했던 질문이 나오는. 지금까지는 예상했던 질문입니다. 그저 CCTV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의원이 되고 난 뒤에 이제 보좌진들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하면서 과연 자 우리가 지금 진짜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될 게 뭐냐. 우리 대통령께서 공무원 연금 개혁 법안 정말로 어렵게 밀어붙여가지고. 역대 대통령이 YSDJ 포함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 노무현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공무원 표 생각해가지고 이거 연금 개혁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일하는 겁니다. 아니 한 달에 뭐 100억씩 이자만 말이죠. 나라의 곳간이 텅 비있는데 공무원 연금 준다고 계속 돈 빠져나가는데 이걸 가만히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자 300원 받을 거 한 250원만 좀 받아 주이소. 좀 적게 받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나라의 곳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같이 허리띠 졸라맬 때 우리 공무원 출신 분들도 정말 좀 같이 좀 허리띠 졸라매 주이소 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그래가지고 좀 서로 상부상조해서 같이 허리띠 졸라매야지 국가의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누구도 입도 못 꺼내고 하는 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하셨어요. 그래서 내용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느 시점부터 하루에 공무원 연금 그거 다 나눠주느라고 하루에 이자만 원금도 아니고 이자만 100억씩 날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그 틀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좀 바꾸고 그리고 조금 받던 것보다 좀 적게 받고 해서 십시일반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플러스 192억씩 플러스 192억. 뭐 제가 정확하게 그 보도를 못 봤습니다만 내용이 그 이후에 효과가 좋게 지금 되고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 CCTV. 이 어린이집 CCTV는 제가 이래 좀 회의하다 야 이거는 해야 되겠다. 이거 야 그거 다 있는 거 아닌가? 저도 뭐 국회의원 되고 나서 그런 거 하나하나 옛날에 기자할 때 뭐 앵커 할 때도 많이 봤습니다만 어린이집 CCTV가 있고 없고 자체가 문제된 게 어린이 폭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부모된 입장으로 생각하면 이건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래서 2013년도 2월 달에 제가 이 영유아 보호법 대표 발의를 합니다. CCTV의 의무화, CCTV 설치 의무화. 근데 상임위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폐기돼요. 그렇죠. 네. 그 이유는 아시죠? 네. 금방 말씀하신 뭐 그런 부분들. 어린이집 약간 라비가 통했다 이런 얘기가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이제 뭐 이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2001년 뒤에 2014년도에 예? 작년이죠. 4월달에 제가 재발의했어요. 재발의를 하셨군요. 재발의했어요. 네. 그게 상당히 눈길을 모았습니다. 재발의를 하고 네. 또 발의를 하고 발의를 계속했어요. 왜 안 되느냐? 예? 하면서 이유는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 인권 얘기하는데 자, 이 부분들도 인권이 당연히 존중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말도 못하는 진짜 어디서 공포에 질려서 어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자기 표현도 못하고 완전 트라우마가 돼서 나중에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주 아이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죠.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제가 어린이집 교사 인권만 있고 애들 그러면 말도 못하는 30살, 5살짜리 꼬마들 인권은 없냐. 네. 그 애들 인권은 인권이다. 교사들은 인권 침해가 되면 얘기는 할 수 있지. 어린애들 말도 못하고 정신적 트라우마, 육체적 트라우마 받아가지고 나중에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제가 그래서 조사를 시켰어요. 외국 사례가 어떤 봐라. 딱 보니까 꽤 시간도 걸리고 제가 특위할 때 네. 아동학대 근절 특위 해가지고 제가 들어갔어요. 제가 법을 발의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하던 얘기 다시 하자면은 2013년도, 2014년 계속 재발의하고 2015년 올해 1월 달이죠. 인천 어린이집 이게 딱 그 사건이 났죠. 네. 어린아이 경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국민들이. 야,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전부 다 상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애도 저 가가지고 저래 얻어 터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때 온 국민이 정말 놀라고. 그래서 지금 충격을 이 법이 네. 재발이 되고 다시 그때 이제 준비됐던 이 그렇죠. 의원의 저는 법이, 그때 네. 계속 발의를 하고 있던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 법 통과를 위해서는 운이 좋았다고 봐야 되고 왜냐면 안 그랬으면 아마 영원히 지금까지 통과를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를 딱 알아보니까 내가 그때 그 복지부 차관한테 막 좀 미안할 정도로 막 뭐라 그랬어요. 네. 아니 말이지 당신들 지금 쇼하냐고.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 나고 난 뒤에 이어와가지고 특위하고 말이지 당정청 협의하고 말이지 쇼하냐고 당신들. 네. 뭐 하냐고 내가 말이지. 응? 실질적인 그 대책을 내놔야지 이상한 페이지나 이만큼 되는 거 들고 와가지고 뭐 하냐고 지금 말이야. 네. 응? 외국 사례 그래서 외국 사람이 알아봤냐? 갖고 왔죠. 예. 그래서 딱 보니까 그때도 갖고 우리도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주에서 미국 미국에서. 주마다 다르죠. 네. 대부분의 주에서 어린이집 CCTV는 특히 또 IPTV까지 실시간 네. 볼 수 있는 IPTV까지 해서 거의 허가 조건에 들어 있습니다. 영국 마찬가지, 유럽 선진국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법안 하나 발의를 하고 또 그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물론 어린이집 원장님들, 교사님들 제가요 저 복지, 소위 교사들 복지, 그 다음에 처우 개선 이런 거 가지고 지난 불과 한 달 안 됐습니다. 또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애들이 무슨 뭐 이래 하다가 중간에 하다가 어린이집 같은 게 그만둘 때도 있고 애가 가기 싫다 할 때도 있고 그게 무슨 뭐 11명이 안 되면 뭐 보수를 못 받고 이런 게 있나 봐요. 국가에서.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처우를 이제 개선해 처우를 주시는 이거는 거예요. 어린 애들 중간에 그만두는 거 이런 거 상관없이 그 시간에 그만큼의 노동을 하고 어린애들요 말이 정말이지 제가 뭐 이런 뭐 법 발의하고 했지만은 지금 뭐 일부 교사들 원장님들 저 지역에서 보면 잘하셨다고. 그렇게 합니까? 아, 근데 예. 그 법을 연달아서 그렇게 제기하실 때는 굉장히 그 불만과 항의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랬었습니다. 그 그랬었는데 표 안 주겠다는 어떤 협박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그랬었는데 네. 설득을 많이 드렸죠. 드리고 이거는 이래 가야 됩니다. 지금 안 하면 언젠가는 이건 또 문제 또 불거집니다. 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원장님들 또 교사님들 제가 나머지 정말로 열심히 내가 하겠다. 네. 나는 이거는 무슨 뭐 내가 바보냐 말이지. 우리 대통령님도 마찬가지죠. 공무원 표 떨어질 거 바보냐 말이에요.
그 생각하면서 그걸 왜 했겠어요? 근데 좀 한 가지 의문은 이제 의원께서는 그러시지만 다른 의원들은 목소리를 굉장히 낮추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은 그분들의 반발 강도가 상당히 강하고 둘째로 맞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의 행동에 옮기면 굉장히 표에 손해가 많아서 예. 잘못하면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는 수준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정도로 그분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영향력이 사실 큽니까?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나요? 이 선거는 사실은 그 조금의 이 뭐랄까 바람이 삭삭 불면은 그게 나중에는 막 커질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도 말이지 이렇게 하고 말이지 이건 안 되겠더라 하고 하면 막 이거 소위 우리말로 카드로 통신. 네. 예? 이게 막 쫙 번지면은 나중에 막 이렇게 또 여야가 한번 바람 가지고 불면 걷잡을 수 없다. 여야가 이렇게 막 네. 이 박빙으로 막 이래 하는 데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의원분들이 겁을 내서 이제 맞습니다. 그렇게 목소리를 낮추셨군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힘들죠. 네.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어린애들 이렇게 참 이렇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왜 손주 손녀들 오면 처음에 한 5분 10분만 정말 너무 예쁘고 귀엽고 좋다가 한 30분 지나면 막 속으로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자들고 안 가노 하고 한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그만큼 이제 애들 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어린이집 교사님. 네. 진짜. 그러니까 그 좁은 처우에서도 공간에서 함께 하면서, 예. 애들이 뭐 예를 들어서 성인들도 아니고 얘기한다고 탁탁탁탁 알아먹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이렇게 해줘야 되고 사랑으로 보담해야 네.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건 알지만은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는 학부모 마음도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학부모들 마음 생각해야 되고 학부모들한테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어린이집 CCTV 문제점이 왜 이렇게 발휘가 돼요? 트러스트의 문제, 신뢰의 문제. 신뢰가 없어서 네. 이런 문제가 생겼죠. 신뢰가 네. 안 생기면 그거는 아무리 CCTV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어린이집 뭐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안 보낼 수도 그래도 있어요. 이제는 어쨌든 홍지만 의원의 활약으로 CCTV가 어린이집에 이제 설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다 네. 통과됐고 이제 네. 언제부터 CCTV. 설치가 구체적으로 됩니까? 지금 본회의가 통과됐으니까 네. 보자. 4월 30일 날 본회의 통과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구체적인 저거는 제가 지금 좀 봐야 근데 되겠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어쨌든 CCTV를 바로 설치하지 설치해야 않으면 됩니다. 예. 허가가 안 나게 돼 있는 것인가요, 이제? 예, 뭐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어쨌든 이제 CCTV가 설치가 되면은 한마디로 우리나라 어린이들, 유아들의 인권이 이제 한 단계 격상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교사들 인권도 있지만은 우리가 영유아들 인권도 생각해야 되고 또 학부모님들 신뢰, 네. 신뢰 주는 그런 신뢰를 주는 그런 어린이집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게 필수 불가결한 네. 그런 법안이 되는 그 생각하고 제가 또 네. 최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보육교사들의 이 처우 개선, 네. 복지 향상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진짜 우리가 뭐 나라 살림이 힘들지만 또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월급이 부분들은 워낙 형편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개선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근데 뭐 돈만 많이 있고 뭐 잘 사는 나라 같은 데 그렇죠.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예.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가야죠. 어쨌든 초선으로서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그 어린이 인권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 근데 같고요. 그 어린이집 CCTV보다 저는 더 네. 좀 뭐랄까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좀 뿌듯한 법이 하나 있어요. 네, 구글세. 그것만 소개해 구글세. 주세요. 네? 구글세. 아, 구글 그렇죠. 구글세 어. 도입하셨죠? 구글세를 제가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네. 우리 민상기 비서관이 야 이건 문제입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어? 그래서 뭐가 그래 문제고 하면서 이게 구글세가 네. 문제가 뭐냐면 우리 외국인 투자 기업들 있죠. 네. 어? 이제 짧게 얘기하면 과정을 먼저 얘기해 주면 구글세 법안을 냈어요. 네. 전 세계에 구글이 다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도 지금 영국에서 약간 논의가 돼 하원에서 논의된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보고를 받았고 이제 건드리지 못하는 네.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한 나라에서 법안을 만든다고 해서 구글이 예를 들어서 무슨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그게 이거 뭐 통과될 수 있겠나 하고 이제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네. G20에서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예? 네. 도입해야 된다. 해가지고
잠정적인 합의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죠. 기사가 확 된 거예요. 돼가지고 막 그럼 구글세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데 사람들이 이거 누가 냈노 이 법안 이러더라고. 제가 냈거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조세 감면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다 이래서 했는데 이게 조세 감면에 세금 혜택을 받는 게 연간 5천억 원이 넘는데 엄청난 돈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이게 무슨 유한 회사 있죠. 유한 회사 주식회사 이게 유한 회사로 구글 코리아 이런 게 등록이 돼가지고 매출이나 소득 신고도 안 해도 되고 과세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 벌어가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거기다가 유한회사 컴퍼니 리미티드입니까? 하여튼 뭐 그 유한회사라 해가지고 공시 의무도 없고 외부 감사 대상도 안 돼요. 깜깜해요 완전히. 그래서 야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왜 이걸 세금을 부과를 못하냐니까. 외국에서 해서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그럼 사무실 차려놓고 공장 하나 만들고 하면은 고정 사업장이 있잖아요. 네. 이건 구글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정 사업장이 네. 없는 거예요. 인터넷이 무슨 눈에 보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옛날 법으로 해가지고 적용해서는 똑같은 외국인 투자 기업인데 다른 외국에서 들어온 회사들은 전부 세금도 내고 나름대로 그렇죠. 조세 감면도 네. 받지만 공시도 되고 뭐 매출 소득 다 되는데 완전히 혼자 그냥 완전 깜깜이로 그냥 얼마 벌어가는지도 모르고 감사 대상에 야 너희들 한번 봐야 되겠다 뭐 감사도 안 받고 지적을 하셔가지고서는 이제 정부가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정부가 나선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법을 이제 법을 제가 이거 세금 받아야 된다. 네. 그래서 어떻게 받냐? 고정 사업장이 없으니까 과세할 수 이게 소득 발생한 원천지국에서 과세를 못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은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걸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정보통신 서비스는 이 컴퓨터의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사용이다 이래 보는 거죠. 이게 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과세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사용료 소득으로 이렇게 규율하는 이 법인세법, 소득세법을 개정안을 제가 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냈고 우리 보좌진들하고 고민을 해가지고 냈지만 이후에 사실은 이거는 이 정부에서 좀 세심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더 첨삭을 해가지고 제대로 좀 만들어야 돼요. 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낸 법안이 근거로 해가지고 논의가 될 겁니다. 어쨌든 CCTV에서는 구글세까지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신 것 같고 내년 총선에서 만약 재선이 되시면은 간략하게 어떤 또 정책을 한번 펴가지고서는 뭐랄까 국민이나 국민을 좀 기쁘게 해줄까 하는 생각이 계십니까? 저는 그 우리 지역에 그 성서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성서산업단지가 있는데 사실 아까 뭐 그 부분 물어보셨는데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할 얘기가 또 옆으로 약간 새고야 됐는데 산업단지가 이게 30년이 넘었어요. 우리 왜 무슨 공단 하면 막 시커멓고 막 이 조명도 안 좋고 막 어두컴컴하고 무섭고 막 어디 공단 가면 뭐 거기서 근무한다 하면 뭐 어디 까번져가 뭐 삼성 대우 뭐 저 LG 하고 뭐 이런 거나 뭐 와하지. 그런 그 청년들 일자리 그거 구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딱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성서공단을 우리 지역구에 있는 성서산업단지를 좀 제대로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방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라서 국부위를 못 내려온대. 그건 무슨 말이냐? 구미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있죠. 그런 거는 뭐 모자란 거 있으면 뭐 시설 개선부터 시작해가 그 직원들 복지해가지고 막 국토부에서 막 산업부에서 막 돈이 내려오는 거예요. 안 내려 대구시 돈으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거 완전 언제 좋아지겠노? 안 그래도 돈 없어가지고 허덕허덕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한 2년 딱 고생을 해서 우리 산업부에 있는 다른 의원들하고 같은 그 지역에 다 공단이 있는 산업단지가 있는 그런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가 이것 좀 만들자 해서 노후산단 지원 특별법을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일반 산업단지 전국에 574개 있습니다. 일반 산업단지라도 너무 후지고 지역에 또 지방자치단체 돈이 없으면
국가에서 돈 좀 주자. 네. 줘가지고 좀 이래 개선시키자. 국비 지원을 받을 그렇죠. 계기를 주차장도 마련하셨죠? 좀 만들고 가로등도 만들고 좀 도로도 좀 막 폐진 거 좀 하고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대구만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다른 지역도 그런 지역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어디야 전주다 네. 뭐 어디다 하면 그것도 지금 돈이 전주시에서 돈이 없으면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일반 산업단지, 지방 산업단지도 그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든 법입니다. 네. 법을 통과를 시키고 자마자 작년 12월이죠. 제가 이제 우리 성서산업단지를 전국 574개 일반 지방 산업단지 중에 최초로 네. 유일하게 혁신산단을 만듭니다. 네. 혁신산단을 만들고 올 7월에 한 7개월 지나서 국토부에서 다시 그걸 재생 리모델링 산단을 만들어서 일단은 이 한 3천억 정도 이렇게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금 틀이 만드는 요번 이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걸 다 집행하고 하려면 이제 제가 재선이 돼야지. 예? 그렇죠. 내 보니까 재선이 국회 예. 들어가 보니 초선은요. 네. 이 뭐 신입 사원이고. 네. 이 초선의 서로분을 당했던 아, 한 대표적인 얘기만 해주시죠. 네. 이제 뭐 이제 초선의 뭐 대표적인 뭐 이런 거를 따지기보다 네. 예산 딸 때도 그렇고 어디 가서 이제 발언을 한마디를 해도 너무 또 심하게 하면 초선이 너무 네. 티네 하고 아니 근데 지금 야당도 초선이 대표 네. 그다음에 지금 그 야당에 탈당해서 신당 만든 분도 또 초선이신데 그렇죠. 네. 그 초선이 지금 야당은 다 대표들을 하시는데 여당이 왜 그럽니까? 여당에서도 초선을 밀어줘야죠. 참 재밌는 얘기네요. 네. 근데 네. 그 이제 초선이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한 건 이제 그런 뭐 야당의 어떤 그 소위 이제 국민적인 어떤 그 포커스가 된 네. 소위 이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어떤 그런 네. 틀이 만들어진 그런 부분 일반적인 말씀드린 거예요. 초선은 예산 따기도 힘들고. 그러시죠. 예. 근데 제가 사실은 예산은 지난 4년 동안 5,500억 달고 네. 작년에도 2,330억 달고 내년 거죠. 내년 거 12월 초에 통과되냐 2,951억 땄어요. 그래서 많이 좀 발로 뛰는 효과를 제가 보긴 봤습니다. 근데 초선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정말 필요합니다. 얘기해도 그런 이거는 뭐 권력의 메커니즘입니다. 재선이 막 이건 꼭 해야 됩니다 하고 하면 이래 보고 힘이 더 안 실리겠어요, 재선이. 그런 게 있죠. 어쨌든 간에 이 초선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이 중앙 언론에서는 네. 여당 초선 의원들이 존재감이 없다. 특히 예를 들어 TK 초선 의원들은 이게 공천되면 당선되는 곳이라 그런지 정말 예를 들어 지금 홍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신 게 이제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상당수의 초선 특히 영남권 의원들이 이 별 기대한 만큼 활약이 없다. 이런 좀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초선 의원들이 보면 18대 때도 그렇고 17대 때도 그렇고 막 목소리 내고 지도 똑바로 하라 하고 막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죠. 네. 뭐 야당 너희들 네. 너무 그러지 마라 하고 뭐 네.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세력화하고 또 목소리를 내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예. 지금 와서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면은 뭐 약간 진짜 그건 너무 좀 이렇게 좀 목소리 덜 냈다라는 네. 생각 좀 들긴 듭니다. 근데 네. 저는 이제 뭐 대구 출신 촌놈이지만은 그래도 대구 출신 최초로 그때 뭐 이제 그때는 종편도 없었고 뭐 YTN 뭐 생긴 얼마 안 됐을 때 지상파 그 3사 메인 뉴스 앵커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것도 하고 또 언론도 하고 뭐 기자 생활을 또 오래 하고 하니까 앵커도 제가 한 7년 했죠. 하면서 촌놈이지만은 좀 이래 뭐랄까 약간 좀 이제 서울물 문 놈이죠. 그러니까 네. 대학 이후에 이제 직업도 이제 중앙언론에 있으면서 했는데 대구 사람들이요. 네. 억수로 그 좀 순합니다. 아, 순합니까? 순합니다. 예. 순애가 제 느낌에는 이 뭐랄까 이래 어때 모임 같은 데 가도 막 이래 먼저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보면 뭐 하고 좀 분위기 돋구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이래 좀 양반이라 조용히 가만히 있어요. 보면 가만히 스타일 자체가 허허하고 이래 지켜보고 네.
그래 하고 뭐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뭐야 좀. 네. 예?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하고 비교하면 좀 그렇습니다. 이래 막 이래 나서고 튀고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경상도. 그러니까 그런 문화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그 경상도권 초선들께서도 그렇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서지 네. 않은 그런 건 제가 이제 뭐 제가 보기엔 좀 그런 거 좀 있는 것 아니, 같고.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중앙 언론에서는 이 TK가 새누리당을 이제 대표하고 예. TK 패권주의다. 또 하여간 TK에서 중앙 정치가 좌우지우지된다. 이것도 수도권 새누리당원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이 너무 경남권 위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수도권은 어려우면 잘 챙겨주지도 않는다. 이 TK 패권주의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맞지 않는 왜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유 무슨 뭐 수도권 뭐 새누리당 의원들이라고 뭐 불이익 받아가지고 네. 혜택 받을 거 못 받고 당에서 덜 신경 쓰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더 신경 쓰죠. 더 신경 썼어요. 더 신경 쓰죠. 네. 수도권 서울 수도권이 반틈인데 예? 인구의 반틈인데 거기서 바로 기세를 잡고 그게 하는 게 맞죠. 당에서 사실은 TK, 많은 TK 해봐야 몇 명 지원을 된다고요. 해줬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이제 뭐 선거라든지 네. 정치적인 판세 자체가 이제 보수 여당의 소위 이제 새누리당의 옛날에는 한나라당의 심장이다. 네. 새누리당의 심장이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아주 텃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 보수의 진원지라고 볼 수 있는 데인데 영남에서는. 네. 근데 무슨 뭐 그 당은 저는 그래서 합니다. 당이 예를 들어서 한쪽의 지역에 특히 지금 이 시대에 네. 정말 우리가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고 지금 와서 정말 이 다원화된 시대에 이제 국가의 부를 창출해서 정말 잘 사는 나라, 합리적인 나라, 화합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이 시점에 네. 특히 우리 보수당이 우리 새누리당이 네. 뭐 그런 예를 들어서 무슨 영남 의원들한테 뭐 특혜를 준다거나 네. 그거는 사실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네.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다. 예. 차라리 막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뭐 저 대구 의원들은 이래 막 나서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네. 좀 이래 순하다 하나 뭐 이래 목소리 안 내서 해서 차라리 뭐 불이익 받았으면 불이익 받았지. 막 이어서 막 무슨 불이익을 받으셨나요? 예? 불이익 아니 받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네. 작은 거 하나라도 예. 당에 뭐 의사 결정을 하더라도 예. 막 나서 가지고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가지고 사실은 막 우는 애들 젖더 준다고. 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당이 수도권이 새누리당이 울다 보니까 그쪽에 젖을 그렇죠. 줬다. 새누리당이 네. 그래 돼서도 안 되고 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이 전국 정당이 돼야 되고 예. 이제 수권 정당이 돼야 되고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네. 뭐 무슨 근거로 그래 얘기를 하는지 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은데 네. 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역에서는 이래 보면은 좀 영남에서 올라온 TK 지역 의원들 보면 좀 부럽기도 하겠죠. 네. 안 그래도 뭐 깃발만 꽂으면 되는데 하고 뭐 이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깃발만 꽂는다고 되고 이런 것도 깃발 서서히- 꼽으면 되죠. 서서히- 깃발 이제 그 깃발 서서히- 얻기까지가 어려워서 그렇지. 서서히 네. 옛날 말이 되고 있어요. 네. 이제는 다 봅니다. 주민들 다 봐요. 국민들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내가 딴 거 다 해먹다가 내 국회의원 한번 해먹어야지. 이런 사람들 진짜 뽑으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그 수성에 그럼 김문수 전 지사가 만약에 새누리당 후보로 나올 경우에 예. 지금 말한 대로 깃발만 꼽는다고 이제 되던 시대는 지났다고 하면 이 김부겸 후보한테 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거 지금 김부겸 후보가 많이 올라왔죠. 그렇죠. 네. 대구시장 선거도 뭐 아주 치열하게 치렀고 또 국회의원 선거도 벌써 떨어졌었지만 두 번의 선거에 통해 가지고 거의 전국구적인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 질문이 그러니까 지금 좀 누가 말씀하신- 이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옛날에는 대구에 막대기만 꼽으면 무조건 새누리당 후보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말씀은 바뀌었다니까요.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으니 맞습니다. 예. 새누리당 후보가 주민들이 보기에 좀 아니다 싶으면 야당 후보를 뽑을 그럴 수 수도 있다는 얘기 있겠죠. 아닙니까? 그럴 수도 그렇다면 그런 거 있겠죠. 가장 지금 근접한 인물은 이제 김부겸 후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럼 정말 그야말로 김부겸 대구에서 후보, 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이번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좀 네. 지켜봐야 됩니다.
예. 되고. 네. 근데 많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대구 같으면 뭐 어떻게 저기 저 야당 후보가 되겠노? 네. 예? 이런 게 있지만은 그 지금 지역 주민들은 이제는 뭐 깃발만 꼽는다고 다 되고 이런 거 이제 없애야 된다 하는 그런 기류가 없지 않아 그 있어요. 말씀을 여러 번 저도 기사에서 들었는데 꼭 선거 끝나면 결국은 그래도 새누리당 의원이 다 되시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이번 19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영남권 특히 이제 대구 경북 27석 전부 다 새누리당 되셨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뭐 단 한 석 무소속조차도 없고 그런 거 보면 오히려 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또 지도라서 그런 거가 있는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한데요. 예. 예. 그래서 관련한 사람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뭐 사전에 좀 들으셨겠습니다만 예정된 어쨌든 질문 안 하고 예정된 간 질문이 거죠. 예정된 질문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그 예정된 질문서에 넣었습니다. 진실한 사람 논란. 자 이거는 예. 대구 경북 의원들한테 이제 가는 질문인데요. 예. 오늘도 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똑같은 사람이어야 된다. 자, 이게 진실한 사람이라고 한번 하니까 이 대구 경북, 대구 특히에서는 내가 진실하네, 뭐 네가 진실하지 않네 해가지고 진박 가박 지금 뭐 이게 그야말로 난리도 아니다는데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진실한 사람 뽑아야 된다. 네. 좋은 말이죠. 아, 그 말 정말 자체가 저는 네. 정말 동감이에요. 진실한 네. 사람 뽑아야 됩니다. 네. 진짜 이래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다 중간에 좀 스톱이 됐는데 네. 정말 이래 보면 딴 거 다 해먹고 네. 아이고 이제 국회의원 한번 해볼까 하고 네. 나온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요. 네. 뽑아놓으면 안 됩니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이군요. 진실한 자기 정치적 야욕, 네. 양명 네. 이런 걸 위해서 뛰는 사람이고 정말로 그 지역을 위해서 발벗고 바닥에서 네. 진짜 주민들 국민들 얘기 들어가면서 네. 정말 이 국가를 위해서 또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이냐 네.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람들 뽑아야지. 이거 뭐 한국에 해가 공천이나 한 받아가지고 해모야지 이런 사람들은 진짜로 이제는 아니 그 뽑으면 안 기준은 되고.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국민의 진실한 사람, 진실한 국민의 사람 진실한 뽑아야 사람 돼. 뽑는 거 정말 많고 진실한 사람의 기준을 제대로 제시하신 것 같은데 그 일각에서는 청와대나 뭐 내각에서 일을 대통령과 함께 일한 사람이 진실한 사람 아니냐 이러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저 보는 사람들 따라 다 이제 의견도 다르고 또 네.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한데 네, 그거는 어차피 이제 주민의 선택을 받아야 되고 네, 주민들이 잘 판단을 해서 좋은 후보를 아마 뽑을 거라는 장담하고 결국은 주민들이 진실한 사람을 결정할 그렇죠. 거다. 맞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진실한 사람은 국민. 주민에게 진실한 사람이 그렇죠. 진실한 사람이다. 네. 명쾌한 정의시고 관련해서 뭐 이 원래 뭐 과거에 친하셨고 뭐 지금도 동료 의원이시니까 이승민 의원 지역구에 얼마 전에 이재만 전 구청장 개소식에 홍문종 전 사무총장 등 이제 새누리당 중진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재만 전 구청장이 진실한 사람이다. 뭐 이런 말도 홍문종 의원이 아마 하신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자, 그 사태가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건 어떻게 좀 보시는지. 지금 이 선거를 이래 치르고 네. 아까도 그 뭐 공천 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예. 선거를 치르고 또 선거 때마다 네. 뭐 15, 16, 17, 18대, 19대 쭉 지켜보면 네. 그때마다 그 선거에 따른 어떤 그런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예. 이래 막 복잡하게 전개가 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사실은 대구에 있는 이제 시민들이 보고 판단할 것이고 네. 또 어떤 부분들이 이게 지금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네. 또 이 정부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틀이 될 것인가라는 거를 아마 주민들이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 경우에 그 모습을 보고서 주민들이 고민을 해서 어떻게 누구를 선택해야 우리 지역과 나라가 잘 될 것인가. 그렇게 하겠죠. 예. 예. 그것을 보고 이제 그 주민들이 결국 이제 또 판단하게 될 거다. 제가 이래 지금 뭐 그 이제 다른 지역구에 대해서 네. 여타부터 얘기하는 것도 좀 적절치 않고 네. 좀 그렇습니다. 네. 근데 네. 주민들이 다 판단하겠죠. 네. 잘 판단하고 선거 때는 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요동치게 마련입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국민이나 주민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자는 거. 진실이라는 맞습니다. 기준. 나 정말 좋은 그거는 말씀이신 정말 것 같고. 잊으면 안 됩니다. 예. 한 가지 저도 걱정이 많이 된 게 지금 대구 경북에서 굉장히 그 벌써부터 과열이 돼가지고 많은 후보들이 나오는데 내가 진실한 사람이다 하는 걸 보면 이게 마치 그 대통령이나 무슨 그 정부의 진실한 사람 뭐 이런 논리를 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건 국민이나 주민한테 진실한 사람이 맞습니다. 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맞습니다. 의원님이 정말 그런 말씀을 해주시네요. 예. 마지막으로 그리고 예 말씀하십시오. 기본적으로 네.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네. 대장이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잘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모든 후보들이 지금 뭐 박근혜 네. 댕기고 그렇죠. 하는 이유가 진짜 이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고 네. 예? 또 한번 난 야당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초선 의원 제일 큰 불만 뭐냐? 아까 그 진짜 한 명 반대하니까 법안 통과 아무것도 안 이게 답답하신 것이 정말로 그건 돌겠어요. 네. 그건 민주주의 네. 아닙니다. 그거는 야당 독재입니다. 야당 독재다. 예. 예. 정말 이건 심각한 그렇게 야당 보면 독재입니다. 역시 정말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생각해 180석 이상을 얻으셔야 되겠네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대통령이 국민의 손으로 뽑아놨는데 네. 대통령이 이거 좀 우리나라 잘 되기 위해서 진짜 요래 하면 됩니다. 네. 요래 한번 가입시다 하는데 그걸 왜 붙잡냐고 발목을. 예? 그래.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니까 오케이. 근데 요건 너무 심하다. 요건 좀 바꾸자. 요 정도의 서로 어떤 타협하고 부분은 언제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 그렇죠. 내에서. 네. 그래가지고 일단 밀어주고 잘못되면은 끝까지 밀어붙이겠어요? 정부 여당도? 네. 아이고 이건 바꿔야 되겠네요. 하고 바꾸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큰 틀에서 그 소위 장단점, 정말이지 뭐, 저 예상되는 부작용 같은 것들도 상식적인 선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지적이 되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이래 돼서 이렇게 돼서 괜찮을 것이다. 네. 또 다 전문가 의견이 있고 또 국회의원들이 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에요. 또 이 자기 정책을 위반하고 법을 보면서 법안을 보면서 그걸 생각 안 하겠어요? 다 상식적인 수준에 있는 게 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안이라는 예. 게. 근데 그거를 그냥 못하게 붙잡으니까 막 속이 터져 죽겠어요. 충분히 그 심정이. 정말 돌겠어요. 예. 정말.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정말이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에서 정부가 탄생했으면은 일단은 어떻게 하겠다 하면 오케이 하고 적당한 선에서 좀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하고 의견 표출하고 또 바꿀 건 바꾸고 하지만은 무조건 그냥 발목 붙잡고 상임위도 안 열고 법도 통과 안 시키고 말이지. 네. 완전 민생법안, 경제법안 아니 전부 그게 무슨 2년 법안들입니까? 뭡니까? 저 초선 의원이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거의 원내대표급인 것 같습니다. 정말 속이 네. 타서 죽겠어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하시겠다는 거 또 우리 정부 여당이 보기에 야 이거 맞다. 정부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해가지고 지금 경제 여건 같은 거 전발 네. 신경 써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막 속이 터 죽겠어. 그거 하면 오케이 하고 어느 정도 첨삭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키고 네. 나중에 잘못되면 또 고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처음부터 스타트도 못하게 그냥 2년 3년 붙잡아 놓고 말이죠. 네. 아무것도 못.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까지 한 그 거예요. 얘기를 그렇게 예. 지적을 하셨죠. 성명서도 발표를 하고 한 이유가 이거는 정말 이건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 이래서 국민들이 싫어합니다. 예? 일단 해놔놓고 잘못하면 박살 내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부끄럽고 할 거 아니에요. 사실 의원들이 지금 왜 발목 네. 붙잡고 회의도 안 열냐 이거죠. 내 말은. 그 충분히 이해가 되고 특히 의원 야당을 내가 보니까 예. 국민들이 야당을 거의 다 포기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는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야 되든지 아니 회의도 참석 안 하고 오늘도 무슨 지도부 했는데 안 왔다면서요. 그래서 여당 일각에서 보이콧했다면서요. 국회의장을 해임하자는 소리까지 나오는다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국회의장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만큼 이제 네. 감정적으로 의장님 진짜 이건 해야 됩니다라는 아주 절박한 심정을 표출한 거겠죠. 네. 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소위 이제 우리가 야당한테 너무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고 네. 얘기하고 막 난리치다가 안 되니까는 그럼 의장님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여당 의원 입장에서 충분히 이제 그런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청와대와 대통령까지도 이제 국회를 압박을 하다 보가 심지어 이제 국회의장이 좀 그랬으면 하고 이제 요구가 얼마나 나오는데.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그래도 삼권 분립이 있지 않습니까? 여당 의원은 할 수 있어도 대통령까지 입법부의 수장한테 그렇게 직접 요구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네.
나라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특히 이건 비상사태가 아니다 하는데 입법부가 회의도 안 열고 모든 걸 보이콧하고 거부하고 회의를 열고 회의를 연 상태에서 뭐에 반대하는지 토론을 하고 치열하게 이건 안 된다 하고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회의 자체를 보이콧하고 열지도 못하고 상임위도 안 열리고 야당이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입법부의 마비 사태라 이거예요. 내 말은. 예? 입법부가 마비 사태는 왜 비상사태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는 대통령도 그럴 경우는 이제 얘기할 수밖에. 당연히 해야죠. 네. 당연히 해야 해야죠. 된다. 당연히 해야죠. 대통령이 이거 안 된다. 지금 나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좀 생각해 달라. 해가지고 야당이 너무 협조가 안 되고 또 선진화법 때문에 움직이질 못하면 야당이야 사실 이제 원래 항상 그래 왔는데 지금 문제는 결국 정의화 의장이 좀 너무 소극적이시군요. 그 어떤 더 추가로 문제를 좀 제기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의장께? 아마 뭐 정의 의장께서도 합리적인 분이시고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아 이건 정말 안 되겠다 하면은 결단을 내리실 것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결단 내리실 거는 이제 알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래 기대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서울에 이제 바탕을 둔 언론이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40에서 뭐 많으면 이제 50%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럼 특히 대구나 이런 데 가면 60% 막 70%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거기 출신이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박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는 거는 결국 이제 대구나 경북에 소위 묻지마 지지 뭐 이제 이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 경북이 너무 보수적이다. 이런 게 이제 중도층이나 서울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소위 이 대구 경북이 너무 보수적이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 지금 여러 가지 그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좀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 억지죠, 억지. 예를 들어서 뭐 영남 누가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새누리당이 너무 영남 의원들 위주로 아까 뭐라 했죠? 그 뭐 TK 패권주의 뭐 이렇게 주장하는 뭐 수도권 의원이 있습니다. 그 근거를 한번 대보라 그래서 근거를 뭐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숫자도 적은데. 뭐 아마 당이 뭐 이제 그쪽 중심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위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렇게 좀 뭐랄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워낙 영남 워낙 TK는 뭐 새누리당 쉬우니까 뭐 이런 생각하는 그런 선입관이 있어요. 선입관이.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무슨 뭐 대구 국회의원 중에 지도부에 지금 한 명 있습니까? 최고위원 중에 한 명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뭐 근거가 뭐냐 이거 내 말은. 당장 거기서부터 드러난다. 당연하죠. 충분히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구민 또 국민을 향해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 한번 이 기회 빌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구와 국민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습니다만 진짜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우리 국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국회의원 돼서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제가 그때 대선 때였습니다. 대선 때 대선 전이죠. 가을이었죠. 우리가 이제 4월달 선거가 있었고 12월 달에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을 9월인가 10월달 내가 그걸 했는데 내가 이랬어요. 5분 발언하면서. 그건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접촉하고 만나고 많은 분들 만나고 지역민들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친구들 뭐 많은 저도 언론 출신이니까 많지 않겠습니까? 얘기 들은 걸 그대로 얘기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NLL 하니까 좋습니까? 여당 의원들 다 있네. 조선 의원이. 그리고 야당 쳐다보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 문거가 어떻고 좋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그랬어요. 여야를 한꺼번에 그냥. 지금 국민들이 NLL 국정원 댓글이 어떻고 저떻고 관심이나 있는 줄 아느냐. 정신 차리자 우리. 우리 저 정말 여당이고 야당이고 국회의원 직 달고 있는 사람들 좀 정신 차리자. 선거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통과 안 되고 계류돼 있는 법안 논의 한 적이 있냐 여기서. 초선 의원 돼가지고 보니까 내가 좀 웃기지도 않는다 내가. 이 칼라고 지금 여기 모의가 있냐. 그러니까 여당 의원이 NLL 하니까 좋습니까?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 직격탄을 날린 거죠. 그렇죠. 상당히 이런 거 정말 당혹해하는 그러니까 분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때 원내 부대표인데 불구하고
이거 그만하자. 여당도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정책으로 싸우고 선거를 치르고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제대로 물어봐라. 답답해서 그리고 그 하고 난 뒤에 이제 막 선배 의원들 동료 의원들이 완전 삼성급이 약하고 막 이래 문자.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했다고. 원내대표급이라고 하셨는데 삼성은 원내대표급입니다 지금 하시는 아니 거예요. 네. 잘했다고 칭찬해 네. 주시고 하니까 네. 기분 좋더라고.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지역 주민들과 문자 해가지고 아이고 네. 홍의원 시원하다 하고 이래 말씀하시는데 정말 지금이 바로 또 그 시점이네요. 국회 네. 바뀌어야 됩니다. 네. 국회 바뀌어야 되고 정말 저도 무슨 이렇게 막 대도 안 하게 억지 부리면서 이래 가는 스타일도 아니고 네. 정말 이거는 좀 진짜 야당 생각이 맞다 하면 이거 정말 같이 논의해보고 이래 가야지. 반대를 위한 반대, 싸움을 위한 싸움 아주 정말 꼴보기 싫어요. 꼴보기 싫고 진짜. 근데 얘기합니다 지도부는.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끌려간다. 반대편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겠죠. 근데 어차피 야당은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더 많이 한 게 야당은 사실이죠. 그렇죠. 응? 안 네. 그렇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꾸 야당의 포커스가 맞춰져서 하는 건데 정말 이건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고 네. 진짜 이걸 바꿔야지 대한민국 똑바로 됩니다. 지금 대통령제 나라에서 정말 뭔가 이 무슨 정책이나 이런 걸 진짜 파워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통령제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모든 완전히 입법부가 마비돼 있는 이게 비상사태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네. 정말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알겠습니다. 되고 네. 선진화법 바꿔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께 이렇게 드릴 말씀은 정말 앞으로 그런 일하는 국회의원 마음 비우고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사랑은 희생해야 돼요. 자기를 깎아야 돼요. 그렇죠. 네. 자기를 희생을 해가지고 국민들 정말로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 마음만 네. 있으면요. 정치인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 잘할 수 있고 그 마음 없이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건 다 국민들이 선택하시는 거기 때문에 잘 선택해 주시고 하여튼 국민들께 드린 말씀 제가 무슨 원내대표도 아닌데 아니, 오늘 보니까 주로 발언이 원내대표급 발언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닌데 오늘 말씀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잘 하겠습니다. 하여간 꼭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고 계속 응원을 많이 하셔가지고 원내대표를 꼭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 긴장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구 경북에서 최연소 초선으로 당선돼서 지난 3년 반 동안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을 했던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홍지만 의원의 주장 속에서 정말 눈여겨드려야 될 것이 진실한 사람은 국민에게 진실한 사람, 그런 진실한 사람을 뽑는 것이 다음 총선이 돼야 된다. 이거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완전히 마비가 돼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 개혁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국회가 빨리 좀 제 기능을 찾도록 이렇게 다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모두 여야 의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가 좀 눈여겨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